이재명 대통령의 대한민국을 하루빨리 고대하고 있는 돈다방 미스리 7월 25일 화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주식시장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잘 버틸 수 있는, 그리고 앞으로도 잘 버틸 수 있을 것 같은 이유는요, 저의 강력한 멘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식시장이 하락할 때, 더 빠질 것 같은 공포감 때문에 불안해할 때, 여러분 괜찮아요. 지구 망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바닥이라는 어떤 그림을 그려가는 어떤 저의 시황관. 반대로 주식시장이 막 올라가서 끝없이 상승할 것 같은 흥분 구간에 전혀 흥분하지 않고, 재미가 없을 정도로 흥분하지 않고 침착하게 하락장을 준비하는, 그게 저의 강력한 무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뉴욕 증시 다우지수가 10일 거래일 상승했다. 2022년 4월 이후 다우지수가 지금 최고치다라고 열심히 떠들고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솔직한 이야기로 저는 좀 그들의 어떤 외침이 가소롭죠. 왜냐하면 작년 연말에 그들이 외쳤던 2023년도 주식시장은 이런 그림이 아니었거든요. 참 정말 까분다. 아이고 설레발 친다. 아이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황은 정말 큰 그림으로 그려야 되고, 그리고 종목 매매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 저의 매매 원칙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이 주식이라는 것을 어떤 금융상품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 주식은 인생의 복사판이야. 어떤 인간이 살아가면서 희노애락을 겪는 것처럼 주식시장도 상승과 하락을 거듭하면서 그 상승과 하락 속에 굉장히 잔파도를 많이 만들면서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기다림을 가지고 있다가 기회가 오면은 그 기회를 포착하고, 또 위기를 감지하면은 또 어떤 위기에 대응하는 그런 주식과 인생을 잘 접목시켜서 주식 매매를 하는 게 바로 저의 매매 스타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아니 지금 다우지수가 10일 거래일 상승했다고 막 다들 흥분하는데 너는 왜 이렇게 재미가 없니?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한번 3월 달로 돌아가 오십시오, 여러분. 3월 달에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가 터졌을 때, 여러분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계셨을 때, 저는 쪼개면서, 여러분 2008년도 금융위기 같이 그렇게 문제가 확산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때 이후 미국이 겁나 쪽팔려가지고 은행 스트레스 테스트를 겁나게 세게 했거든요. 라고 쪼개면서 여러분들을 안심시켜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냥 정말 목개처럼 흔들림 없는 편안함으로 주식을 매매하는 저고요. 그렇게 주식시장을 읽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요즘 같은 시황에는요, 참 돈다방 미스리 재미없어요. 그죠? 한 얘기 또 하는 것 같고 한 얘기 또 하는 것 같고 뭐 그런 느낌이 드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을 간단하게 전해드리고, 제 머릿속을 조금만 더 열어서 제가 지금 주식시장에 대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제 생각을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작년 10월인가요? 부터 시작했던 지금 이벤트 역시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신규를 받지 않겠습니다. 예, 오히려 많아질수록 오히려 제가 더 관리하기 어려워지고 더 집중이 안 되기 때문에, 그동안 쭉 저와 같이 매매를 하셨던 분들은 미쓰리가 이렇게 매매하는구나, 이런 종목을 매매하는구나 라고 이미 이제 어느 정도 저와 궁합을 맞추셨을 테니까, 만약에 지금 하고 계신 분들이 이제 추가적으로 나 하나만 더 할래요 라고 하면은 이제 오케이 라고 추가로 이벤트를 받고요. 신규로는 받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맛본 사람이 또 맛을 본다고,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오히려 더 힘들어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미쓰리는 자연스럽게 기다리면 저 가시나는 그래도 한 방이라는 수익을 내주더라, 이런 손맛을 보신 분들, 그리고 앞으로 손맛을 보실 분들, 지금 이제 최근에 들어오셔가지고 지금 기다리시는 분들 계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다 매매가 끝난 다음에, 나는 미쓰리한테 처음에 이벤트를 신청했는데 안 맞는 것 같아. 그럼 그분들은 이제 안 하실 거고요. 그리고 나 미쓰리 매매 괜찮아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계속 갈 거야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추가적으로 더 플러스를 해서
조금 뭐랄까요. 이런 표현이 좀 너무 좀 죄송할 수 있는데 그냥 제가 아침이니까 머리가 아직 덜 깨서 그냥 간단하게 드는 생각이 뭐냐면 엑기스만 모아서 예, 리치 펜타곤이라는 어떠한 그 조직을 한번 만들어 볼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식 스터디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제가 계속 해드리고 있는데, 그거는 지금 좀 고민 중이에요. 과연, 나 주식 스터디 아카데미 하면은 할 거야 라고 신청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하고자 하는 의사를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많으시긴 한데, 제가 뭘 의심하고 있냐면, 저는 의심병이잖아요. 의심병 환자입니다. 과연 이분들이 오랫동안 좀, 쉽지는 않고요. 쉽지도 않고 마치 1 더하기 1은 2 이렇게 하루빨리 알 수 있는 게 아닌 그런 그 주식 공부를 꾸준히 오랫동안 하실 수 있으실까라는 의심을 조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제가 좀 지혜를 모아서 어떤 고민을 해보고 어쨌든 예,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면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아카데미 소개는요. 제가 여러분들께 작년 연말에 약속드렸던 손실 종목을 어떻게 회복하는지에 대한 내용도 아마 담길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제가 이벤트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인데 원래 저는 분할 매수를 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벤트의 특성 때문에 분할 매수를 못 하다 보니까 매수하고 기다리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아지십니다. 근데 그분들이야 뭐 제가 끝까지 책임지고 수익을 내드리겠습니다라고 약속을 드린 상태고 이제 이벤트에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왜 그 종목에 들어갔고 어떻게 물렸고 어떻게 회복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우리 그 프로젝트를 한번 해보자라고 약속을 드렸는데 그것도 제가 아카데미에 포함을 한번 시킬까 생각 중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죄송하지만 마루타도 좀 필요합니다. 미쓰리 내 이름이랑 계좌번호랑 이거 공개만 안 하면 내 계좌를 사용해서 좀 해줘봐 이렇게 지원해 주시는 분들이 좀 계셔야 될 것 같고요. 하여튼 그건 제가 나중에 또 추가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벤트는 이제 더 이상 신규 신청은 받지 않는 걸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7월 24일 월요일 뉴욕 증시는 3대 지수가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 0.52%, S&P 500이 0.40, 나스닥이 0.19%, 0%대. 그러니까 강보합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되겠죠. 자, 이날 뉴욕 증시 왜 상승했느냐? 7월달 FOMC 회의를 앞두고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상승했다. 이거는 이날의 상승 요인이 되지 않죠. 그죠? 그냥 뉴욕 증시는 그냥 오르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2017년인가요? 그때 이런 얘기 해드렸어요. 이날 다우지수가 10일 거래일 상승했다고 하는데 그 전에 기록했던 때가 2017년 2월이라고 하죠. 그때가 연속 12일 상승했다고 합니다. 그때 제가 방송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1층에서 떨어지면 아파트 1층에서 떨어지면 잘 떨어지면은 하나도 안 다치고 뭐 살짝 잘못 떨어지면 이렇게 살짝 이렇게 긁히거나 이러는데 아파트 15층에서 떨어지는 순간 사망이다. 혹은 반불구된다.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해드렸습니다. 그 의미가 뭐냐. 만약에 주식시장이 하락하더라도 일단 올라갈 수 있을 만큼 올라간 상태에서 떨어지면 그 충격파가 좀 덜하거든요. 그 덜한다는 의미가 뭐냐면 지수 포인트로 봤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3,000포인트 갔을 때 2,200까지 떨어지는 게 더 충격적일까요? 아니면은 2,600포인트에서 2,200포인트까지 빠질 때가 더 충격적일까요? 기분상, 느낌상, 시각적으로 3,000포인트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더 가파른 하락처럼 느껴집니다. 제가 2017년도에 다우지수가 계속 이렇게 연속 올랐을 때 제가 그런 표현을 써드렸죠. 굉장히 자주 해드렸습니다. 아파트 1층에서 떨어지는 거와 아파트 15층에서 떨어지는 거와의 차이에 대해서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가 바로 2017년이었습니다. 자, 어쨌든 다우지수 그때 이후로 지금 10일 거래일 상승 중입니다. 자, 2003년도 들어와서 S&P 500이 19%, 나스닥이 무려 34%씩이나 상승했는데 다우지수는 고작 7%밖에 오르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 뒤늦게 다우지수가 열심히 그 상승폭에 박자를 맞추고 있다. 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뭐 다 그림 같은 얘기고요. 자, 이후 7월달 FOMC 회의
이제 오늘 미국 현지 시간으로 시작이 됩니다. 자, 25bp 금리 인상 가능성, 그냥 확정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금리를 인상하면, 이번에 만약에 7월 달에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면, 미국의 기준금리는 5.25에서 5.50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와는 무려 금리가 2%의 기준금리 차이가 발생이 되고요. 지금 연준의 목표는요, 올해 연말까지 미국의 기준금리가 5.5에서 5.75 정도로 보고 있으니까 7월 달에 25bp 금리를 인상해서 그 기준금리 상한선 5.5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5.75가 목표니까 0.25, 그러니까 한 번 정도 금리를 더 인상해야 된다라는 거죠. 문제는 시장에서는 개풀 뜯어먹는 소리 하고 있네. 야, 보아하니 7월달 금리 인상을 끝으로 이제 니네 금리 인상 못할 것 같아 라고 인식이 팽배해집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만약에 여러분, 미국 현지 시간으로 7월 26일 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예정대로 25bp 금리 인상을 단행하고 기자회견에서 무슨 개소리야? 한 번 더 금리 인상할 거야? 그럼 이제 주식시장이 이제 다시 하락하겠죠. 물론 그렇게 하락했다가 아니야, 제롬 파월 저놈이 지금 정신줄 나서 그래, 금리 인상 못해, 이러면서 다시 안정을 찾겠죠. 자, 지혜로운 투자자는요, 주식시장이 안 좋을 때 항상 어디선가 꿈틀거리며 숨쉬고 있는 호재를 찾고요. 그리고 주식시장이 좋을 때 어딘가 숨쉬고 있는, 어딘가 튀어나올 것 같은, 그 누구도 잘 알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불확실 같은 어떤 악재가 있는지 점검을 하는 겁니다. 인생이나 주식이나 똑같다. 주식은 인생의 축소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주식시장이 굉장히 쉽게 느껴지실 겁니다. 자, 경제지표는요, S&P 글로벌에서 발표하는 7월달 제조 PMI 지표, 6월달에는 46.3이었는데 7월달에 49.0으로 상승했습니다. 3개월 만에 최고치지만 이 PMI 지표는 기준이 50입니다. 그러니까 6월 대비 상승해서 49가 됐을지언정 아직 기준선이 50은 안 됐다. 아직 경제 지표상 50 이하, 그러니까 경기 위축 구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면에 7월달 서비스업 PMI는 6월달에 54.4였는데 7월달에 52.4로 하락했습니다. 5개월 만에 최저치라고 하는데요. 이 서비스업 PMI 지표는 6월 대비 하락했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PMI 지표이기 때문에 50이 기준선이고요. 50 이상이 있다 보니까 서비스업 PMI 지표는 약간 경기 확장 국면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이 PMI 지표 같은 경우에는 제조 PMI 지표와 서비스업 PMI 지표가 있는데, 서비스업 PMI 지표가 제조 PMI 지표보다 살짝 항상 높게 나오는 경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제조 PMI 지표가 기준선 50 이하에서 버벅 거려도 서비스업 PMI 지표는 웬간하면은 50 이상에서 논다. 그 두 개의 차이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6월달 미국의 전미 활동 지수, 5월달에는 마이너스 0.28이었는데요. 6월달에는 마이너스 0.32로 5월 대비 전미 활동 지수가 더 부진해졌고요. 그리고 2개월 연속 지금 마이너스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사람들은요, 지금 미국의 경기 침체가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뉴욕 증시 다우지수가 왜 10일 이상 상승하느냐? 금리 인상은 끝을 보이고 있죠. 아직 연준의 점도표에 따라서 7월달 FOMC 이후에 한 번의 금리 인상을 더 할 것 같은 계획이 있지만 지금 상황으로서는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지금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6월달 CPI가 3.0까지 떨어졌으니까 둔화폭이 무려 1%대이기 때문에 8월 달에 발표되는 7월 달 CPI가 지난번과 똑같은 1%의 둔화만 나타나더라도 연준이 목표로 하고 있는 2% 인플레이션에 도달한다. 그런데 왜 연준이 쓸데없이 9월 달에 금리 인상을 하겠냐? 이미 8월 달에 7월 달 CPI가 2% 된다라는 걸 확인할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높아졌으면 9월 달에는
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없이 이제 동결 모드로 갈 것이다. 거기에다가 금리 인하를 외쳤던 투자자들도 이런 분위기를 보면서 금리 인상 뭐 할 필요가 없겠네. 금리 인상이 만약에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된다면 뭔가 경기 침체라던가 아니면 경기 침체 같은 거 말고 다른 어떠한 돌발 악재가 터져서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수밖에 없는 어떤 분위기를 형성해야 되는데 미쓰리 말대로 뭐 지금 그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라는 심리가 지금 주식시장을 지배하고 있죠. 자, 우리 주식시장을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23년도 연 초반에 생각했던 연준의 기준금리 점도표는 이런 거였습니다. 1월 달에 금리 인상하고 그리고 3월 달부터 금리 동결을 하면 좋겠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때 분위기는 어땠냐면 연준이 그렇게 금리를 인상한 다음에 2023년도 금리를 하반기에는 인하할 것이다 라는 의견이 굉장히 팽배했었습니다만 제가 그때부터 외쳤던 게 뭐냐면 올해는 금리 인하를 기대하지 마라. 그냥 3월 달까지 금리 인상하고 아니면 1월 달에 금리 인상하고 나머지는 남은 연준 회의에서는 그냥 금리 동결로 쭉 가도 좋고 어쩌면 그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다. 만약에 투자자들이 원하는 연준의 금리 인하가 발생되면 금리가 인하되니까 주식시장이 좋아가 아니라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수밖에 없는 어떠한 악재가 터지는 거기 때문에 그 악재로 인해서 주식시장이 하락할 거니까 그냥 우리는 굳이 금리 인하까진 바라지 말고 금리 동결에 만족하자라는 것이 올해 연초의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미쓰리가 왜 연준이 3월 달에 금리 인상을 할 필요가 없었냐라고 생각을 했었냐면 작년 하반기에 75bp씩 강력한 금리 인상 4번 그리고 50bp 금리 인상 12월 달에 한 번 했죠. 물론 작년 5월 달에도 한 번 했습니다. 이렇게 작년 하반기에 진행된 50bp, 75bp, 75, 75, 75, 50 이렇게 과격한 금리 인상이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는 시간차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2023년도 진행이 되면 작년 하반기에 공격적인 금리 인상의 효과가 인플레이션을 둔화시킬 것이다. 그래서 굳이 연준이 금리 인상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라는 게 바로 제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3월 달에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가 터졌고요. 그때 연준은 금리를 인상했죠. 약간 시간차가 더 더디다 보니까 작년 연말에 금리 인상이 인플레이션에 바로 영향을 끼치기에는 조금 시간차가 있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연초에 드렸냐면 작년 하반기에 우리가 불안했던 이유가 뭐냐면 아니 연준이 25bp, 50bp, 75, 75, 75, 75, 50bp께 금리 인상을 하는데 작년 9월달 10월달 이때 인플레이션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 고공행진을 했거든요. 둔화돼봤자 진짜 쥐 오줌만큼씩.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답답해했죠. 아니 이렇게 금리 인상을 공격적으로 하는데 왜 인플레이션이 안 잡히는 거야 라고 투자자들이 불안해하니까 제가 그때 드린 얘기가 뭐냐면 금리 인상을 하는 것과 그 금리 인상이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끼치는 거에 대한 시간차가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그 시간차를 이제 한 3월 달부터는 둔화될 거라고 봤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올 3월 달에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가 터진 거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5월 달에 연준이 금리를 또 인상했죠. 그리고 6월 달은 오히려 금리를 동결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금리를 동결하면서 7월 달에 금리 인상 또 할 거다. 아니 2번 할 거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제가 표현하는 바로는 약간 오만한 표정을 한 거죠. 이제 그만하면 됐어. 이제 그만해. 아니 작년 하반기 그렇게 금리 인상을 했던 그 금리 인상의 파워가 제동거리를 걸어도 브레이크를 밟아도 제동거리 때문에 쭉 밀려올 텐데 지금 금리를
이제 금리 인상을 멈춰도 그 제동거래 영향으로 충분히 인플레이션 2%에 도달할 수 있는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그거를 기다리지 못하고 금리 인상을 좀 계속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고, 저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그 잘못된 금리 인상 선택이 올 남아있는 2023년도 안에 어떠한 부작용을 만들 것이다라는 것이 생각입니다. 자, 이게 저의 생각이에요. 이게 저의 시황관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황관을 가지고 있고 각 경제 지표 어떤 그 속도 차이를 느끼다 보니까 지금 미국 경제 지표가 미국 다우 지수가 10일 거래일 상승했니 이게 저는 전혀 눈에 들어오질 않는 겁니다. 오히려 제가 고민하고 있는 게 뭐냐. 마찬가지로 제가 올 연초, 작년 연말에 말씀드렸던 것. 대한민국 주식시장에는 공식이라는 게 있다. 외인들이 매수하고 기관이 매수하고 돈이 부족하면 펀드를 팔고, 그래서 어느 정도 증시가 2,500 이상 넘어가면 그때부터 개인들이 매수를 한다. 그거를 우리는 포머성 매수라고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해드렸죠. 지금 주식시장을 누가 사고 있습니까? 개인들만 사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요. 환율이 약세였지만 외국인들은 주식을 매도하고 개인들이 주식을 매수합니다. 자, 개인들이 주식을 어떻게 매수하느냐. 다 아는 종목들, 지금 뜨거운 종목들을 매수합니다. 2차 전지만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별 종목들에 들어갔던 개인들이 이게 아닌가벼. 그리고 이제 물량을 팔고 2차 전지 같은 종목에 정말 포머성 매수세로 뛰어드는 겁니다. 가장 위험한 시장이죠. 제가 얼마 전부터 그런 얘기 드렸잖아요. 저는 마치 지금 주식시장이 2008년도 금융위기 직전에 정말 투자자들이 눈 돌아가는 그런 모습이 보인다. 제가 한 달에 월 10% 수익 내드리겠습니다라고 해도 에이, 이주인 무슨 월 10%야. 지금 내가 중국 펀드 지금 2주 만에 30% 올라갔는데, 약간 이렇게 속된 말로 약간 좀 미친 사람들이 좀 생겼던 것처럼 지금 약간 그런 분위기가 제가 느껴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주식시장 올라갈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전문가들은요. 6월달 부채한도 협상 문제 해결됐고 인플레이션 하락했고, 그다음에 지금 어닝 시즌 어차피 2분기 실적 눈높이 낮춰놨기 때문에 예상치보다만 잘 나오면 괜찮고 여기에다가 하반기 경제 좋아질 거야 라고 하면서 악재가 하나도 없어 보일 것처럼 얘기하지만 저는 오히려 지금 악재가 상당히 많이 보입니다. 이미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는 주식시장이 선반영되어 있는 거, 우리가 앞으로 그럴 거야라고 생각하는 게 지금 이미 반영이 된 상태고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리 인상의 어떤 속도, 제동거리, 그리고 인플레이션의 이 차이, 그거를 인지하지 못한 연준, 그리고 그거를 또 인지하지 못하는 이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 전 이게 주식시장의 상당히 큰 악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벤트 하시는 분들 저한테 그런 질문 하실 수 있어요. 미쓰리, 너는 왜 2차 종목 안 들어가? 이거 2차 전지 같은 거 안 들어가? 전 그런 거 안 들어가요. 왜냐하면 저는요, 주식을 좀 편하게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몇 달은 고생할지언정 나중에 봤을 때, 그러니까 어떤 이벤트 하시는 분 중에 어떤 분께서요, 그 제가 종목 드린 거랑 수익한 걸 갖다가 지금 다 엑셀로 만들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좀 보여주세요, 빌려주세요, 공개할게요라고 할까 말까 생각하고 있지만 좀 더 나중에 하자라고 제가 미루고 있는데, 몇 달은 힘들지만 나중에 주식시장을 잘 팔았을 때 그냥 안정적인 내가 알고 있는 종목에 들어가서 편하게 기다리고 한 방이라는 어떤 그 상승에 매도하고 나오면 그게 저는 주식을 기쁘게 하는 거지, 개인 투자자들 들어가 있는데 그냥 서로 막 물고 빨고 잡아당기고 내가 더 벌 거야, 네가 먼저 파냐 내가 먼저 사냐, 네가 먼저 살자고 정말 옆구리 팍팍 찔렀냐, 이런 것처럼 막 정신없는 시장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미 저는 얼마 전에 2차 전지 상승 랠리 초반에 후성이란 종목을 매수했었다는 얘기를 해드렸죠. 예. 그러니까 어찌 보면 야, 조금 더 크게 먹어, 조금 더 길게 먹지 왜 그래 라고 안타까움을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냥 저는 제가 매매하는 게 좋은 겁니다. 개인 투자자들 막 들어가 있는 데 가서 막 정신없이 막 그냥 화장실도 못 가고 막 똥오줌도 못 싸고 막 그냥 이렇게 멘붕되기보다는 그냥 제가 아는 종목 편안하게 가서 올라가면 팔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2차 전지 막 급락했을 때 막 개인 투자자들 막 땅바닥 치고 울 때 어이구 왜 그랬니? 뭐 이런 얘기 한마디 해주고 저는 그런 매매를 선호합니다. 자, 저의 어떤 투자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전해드렸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그리고 저는 내일 방송에서 다시 여러분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